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증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미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개인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54개월차 계좌 인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24년 연말 저는 1년간 열심히 납입했던 금액과 미국 시장의 우상향에 더불어 연금 계좌에서 1억을 달성한 지 2년여 만에 2억을 달성하면서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제 계좌는 약 770만 원이 녹아내리면서 총 잔고는 1억 9,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1월, 2월 대비 3월 한 주간 마이너스 400만 원 평가 손익을 기록하며 금액이 커져갈수록 녹아내리는 금액도 커진다는 걸 몸소 실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 차트를 보면 1월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지만 2월과 3월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은 이제 겨우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400만 원의 평가 손익을 기록하며 2월 한 달간 기록한 마이너스 평가 손익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5년 들어 두 달간 저는 284만 원의 추가 입금을 했지만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770만 원을 기록하면서 잔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누적 54개월간 제 연금 자산 추이입니다. 2020년부터 연금 투자를 시작하면서 2022년에 큰 하락장을 만났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좌 총 잔액이 3천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나쁘더라도 평가 손실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 1년간 약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며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천만 원을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연금 총 평가액이 2억을 넘어서게 되면서 올해 수익률은 아직 마이너스 3.7%에 불과하지만 평가 손실 금액은 770만 원으로 2022년 1년치에 맞먹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54개월간 월간 평가 손익 및 수익률을 차트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차트인 파란색 라인을 보면 2022년에는 마이너스 10%에 육박하는 달이 두 달 있었고 그 외에도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12달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 총 9개월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겨우 두 달일 뿐이지만 총 평가 금액이 거의 10배 가깝게 늘었기 때문에 평가 손실 자체의 금액도 매우 커졌습니다. 실제로 평가 손익 차트인 초록색 바를 보시면 2025년 3월 일주일치가 가장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들의 비중입니다. 최근 들어 나스닥,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지난 영상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외납세액 원천징수 이슈로 인해 약 8%의 비중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 9에 코미컬을 추가했고 그 외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 자체가 하락장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의 선방을 보여주며 비중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종목 비중입니다. 아직까지 안전자산의 비중이 24.6%로 자산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크게 들고 있었던 점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파킹 ETF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하락이 커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매월 마련하는 예수금과 그동안 쌓아두었던 파킹 ETF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제외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이번 달부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군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전체 종목군에서 코미커의 비중을 8%까지 꾸준하게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 코덱스 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시켰고 당분간은 코덱스로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면서 운용사 해지 전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덱스 200과 차이나 전기차, 글로벌 리튬 등은 코덱스 200을 제외한 두 종목은 서서히 비중을 줄이면서 배당 관련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제 계좌 인증은 마무리하고 제가 하락장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고할 만한 좋은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나스닥 만능론을 펼치던 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스태티스타에서 23년 8월에 발표한 칼럼이면서 제목 자체는 최악의 손실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수익을 쫓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내용 중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년간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들은 너무 일찍 매도를 선택해서 랠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시장에서 최고의 열흘을 놓치면 최종 가치의 50%를 잃는다. 셋째, 공황 매도는 손실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최고의 날도 놓친다. 넷째, 매 10년마다 S&P 500 최고의 열흘을 놓칠 경우 수익률은 91%에 불과하지만 침체기에도 꾸준히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14,962%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시 최고의 날은 약세장에 나타나며 지난 20년간 증시 최고의 날 10번 중 7번은 약세장에서 나타났다입니다. 실제 이 이미지에서 아래쪽에 최고의 열흘을 보여주는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열흘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2008년과 2020년 즈음에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8년과 2020년은 금융위기와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였지만 증시 최고의 상승은 모두 이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S&P 500의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8%이지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는 수익률은 약 4.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개인 투자자는 투자 원칙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벤치마크를 밑도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악의 날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위대한 투자자들이 가끔 매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악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증후군을 피하고 침체기에도 투자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날을 피해가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건 아니더라도 벤치마크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들어서 2개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 그리고 DC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킹 ETF를 매도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8월까지 저는 3개의 계좌에서 약 1,700여만 원 정도의 규모로 S&P 500 나스닥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큰 하락을 불러올지 반등에 성공할지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태티스타의 칼럼에서 분석한 대로 저는 최악의 날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계좌 인증을 통해 투자 현황을 공유 드릴 예정이며 연금을 개시하는 16년 후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